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음을 접하게 된다.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건 내 이웃이 내는 생활소음일 것이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지 않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너무 큰 소음은 서로 좋게 타협하고 절충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으르고 협박이라도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완전히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런데 우린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빚어지는 범죄 사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종종 접하기도 한다. 그건 아마도 무슨 이유거든 어느 한쪽 성이 차지하나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웃 간의 불화로 번지며 다툼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고, 끝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제이는 TV를 끄고 집을 나서며 조금 전에 본 뉴스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툭하면 자신을 갈구는 김 과장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잠깐이지만 자신이 한 끔찍한 생각을 털어버리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녀의 속을 알 리 없는 김 과장은 그날도 여지없이 갈구며 속을 긁어댔다. 그는 그녀가 갓 입사했을 때부터 뭐가 그리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내에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갈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속으론 참을 인을 수천 번 되씹으며 겨우겨우 참고 넘겨왔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갈구는 빈도가 작고 수위도 높아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버텨오던 그녀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제이는 누군가의 책상에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던 하얀 용지에 손에 잡히는 펜을 들고 사직서라고 대충 휘갈겨 쓰고는 나이도 직급도 한참 아래인 직원에게 수모를 당하자 치밀어 오르는 화에 불그락부르락 하는 김 과장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던졌다. 그러나 그건 이내 그 면전에 닿기도 전에 발랑이며 힘없이 바닥으로 유유히 낙하했다. 그녀는 그런 모양새를 매일같이 많이 봐왔었다. 상상 속에서. 그러나 현실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도 무조건 자세를 낮추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고작이었다. 그리고 속으로는 역시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렇게 종일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 온 집은 어둠과 적막, 썰렁함으로 맞아주었다. 그것에 익숙한 그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심히 불을 켜고 바로 TV 전원부터 눌렀다. 그러자 어둠은 물러가고 적막은 깨지며 그녀는 만족했다. 제이의 일상은 반복된 패턴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출근을 위해 7시 반이면 아침을 거르고 집을 나섰고, 퇴근하면 불편한 외출복을 편한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조금 시간을 때우다 욕실로 가 꼼꼼하게 샤워를 한 후 대충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것저것 하다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하루의 시작과 끝엔 항상 TV가 함께했다.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켜져 있던 TV는 집을 나서면 꺼지고 다시 귀가하면 잠들 때까지 항상 켜져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면 제 역할을 마치고 함께 잠든 듯 다음날 아침까지 조용해지다 일어나면 다시 전등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를 위해 적막을 채웠다. 그렇다고 한들 그녀가 그것을 유심히 보거나 크게 관심을 두는 건 아니었다. 가끔 힐끗 보거나 듣긴 하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는 건 컴퓨터였다. TV는 그냥 켜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밤,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웹서핑을 하다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즐겨보던 방송에서 편집자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무심코 흘려버렸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어찌 보면 시간이 가장 자비가 없고 무서운 게 분명하다. 누군가가 단 1분만 아니 1초만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해도 절대 멈추지도 그렇다고 늦춰지지도 않은 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흐르던 대로 흐르기만 한다. 그건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을 바친다고 한들 변함없을 것이다. 제이는 집을 나서려다 말고 벽에 걸린 시계에 초침이 흐르는 걸 유심히 보다가 문득 소름 돋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당장 저 시계를 망가뜨려 멈추게 한다고 한들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도 살을 내는 듯한 바람으로 추위에 떨며 꽁꽁한 바닥을 혹여나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잔뜩 웅크리고 조심히 걸으며 출근하던 길이 이젠 가벼운 외투도 성가시게 느껴지는 길이 되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그렇게 들어맞는지 그 순간을 참지 않고 막연히 생각했던 불길함이 가방 속에서부터 진동으로 현실이 되어 찾아왔다. 핸드폰은 액정이 집주인 표시를 띄우고는 일정하면서도 끈질기게 진동하며 거슬리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말았다. 그러자 상대편에선 바로 조금 퉁명스럽고 조금 건조하게 전화 받는 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듯 말했다. 그녀가 용건을 물으려 문을 때려던 순간 상대편이 먼저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용건을 말하는 바람에 그런 수고로움은 덜었다. 이번에도 상대편에선 조금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말을 끊고 본론을 말했다. 그 말은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 제안은 거절하겠다는 말과 같았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뜻이었다. 지금도 그녀가 받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는 게 꽤 부담이었는데 거기서 더 내는 건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심란하고 머리가 복잡한데 과장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출근한 그녀를 보자마자 인사는 생략하고 폭풍 잔소리를 먼저 퍼부었다. 김 과장이 출근부터 쥐잡이를 하는 날은 집안에서 일어난 사적인 일로 쌓인 감정을 가장 만만한 직원에게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만한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 제이는 씩씩거리며 자리로 가는 김 과장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직서를 열었다. 그리고 텍스트로 거침없이 자신의 신상을 입력하고 사율 안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다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칸을 채운 텍스트를 삭제했다.
제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마우스를 조작해 인쇄를 클릭했다. 그러나 프린트기에선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가볍게 하얀 종이 위에 까만 텍스트를 찍어 뱉어내듯 출력을 해내고 있었다. 그렇게 그냥 백지에서 금세 사직서로 태어난 종이를 섬세한 손길로 반듯하게 접으며 떠오르는 시구절의 일부를 자신도 모르게 읊었다. 하얀 봉투 겉면에 사직서라고 나름 성의껏 쓰고 접은 것을 고이 넣어 그때까지도 분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김 과장의 자리로 향했다. 다가온 그녀에게서 그 낌새를 알아차린 과장은 봉투를 노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말 대신 사직서를 조심히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그가 인상을 구기며 쏘아붙이듯 빈잔했다. 사직서까지 쓴 마당에 자신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한바탕 퍼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저 여느 때와 같이 가만히 듣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정없이 뱉어냈지만 그게 사직서를 낸 그녀를 향한 말인지 아니면 아들이라고 예상하는 그 누군가에게 향한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원하는 만큼 한껏 쏟아붓고서야 오후까지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고 그녀를 자리로 돌려보내려 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힘겹게 짜내어 겨우 한마디를 끄집어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잔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김과장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제이는 회사에 입사한 지가 3년을 넘기고 있었다. 입사하고 1년 동안은 경기도에 있는 본가에서 서울 회사까지 출퇴근해야 했다. 그러다 긴 시간을 대중교통에 시달리는 것이 업무만큼이나 고되고 지치게 만들자 하는 수 없이 2년 전부터 회사와 가까운 지금의 집에서 자취하게 되었다. 탕비실에 모여 제이의 일을 하드에 올리며 잡담을 하던 직원들이 그녀가 들어서자 걱정스레 만류했지만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당장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김 과장만큼이나 꼴보기 싫은 오대리가 눈치 없이 막말을 주저리 하자 그녀는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제이의 눈치를 살피던 이대리가 오대리를 끌고 가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그녀에게도 들렸다. 더 이상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그녀가 입사 후 처음으로 큰 소리로 따지듯 묻자 그 공간 안에 있던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얼어있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그대로 사무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갔다. 사직서를 내기 전까진 모든 게 잘못될 것 같아 두렵던 것이 생각보다 후련하고 괜찮았다. 하지만 대책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막막함이 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월급 받은 걸 조금씩 모아둔 덕에 얼마간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걱정과 근심스러움에 주거지 독립과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며 오래전 부모님과 나눈 메시지를 다시 열어 읽어보았다. 예전에 주고받은 애정어린 부모님의 문자를 보며 우울했던 기분을 조금 털어낼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에서 독립한다는 것에 조금 들떠 있었다. 평소와 같이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하지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됐기에 TV만 켜놓고 뭉구적거리다 늦은 오전이 되어 출출함이 들자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건 마치 자신만 기약 없는 주말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민도 잠깐 늘 그렇듯 간편하게 대충 끼니를 때우곤 컴퓨터 앞에 앉아 웹서핑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까지 그녀에게 달라진 것이라고는 웹서핑 목록에 평소라면 전혀 볼 생각도 않았을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자 익숙하던 자신의 방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며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2층 주인집에서 들리는 발소리, 물소리,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옆방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 살짝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앞집에서 떠드는 아주머니들의 수다까지 2년 가까이 살아온 집에서 들리는 그 모든 소리가 너무도 낯설고 생소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처음엔 그 소음들이 조금 거슬렸지만 금세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자 멈추었고 앞집에서 들리던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잠시 건너온 손님들이 돌아가자 현관문이 닫히고 잠잠해졌다. 옆집과 윗집에서 들리는 생활소음들 역시 간헐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처음 그 집을 계약하고 들어올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땐 그 말들을 무심히 흘려들었었다. 그런데 정말 2년이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을 지냈음에도 그들을 보기는커녕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했다. 주말에나 가끔 오전 내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해가 중천에 뜨고서야 슬금슬금 집 밖을 나서다 누군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보며 자신 말고도 빙 둘러진 담장 안 2.5층 건물에 누군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제인은 어찌 보면 소음과는 조금 동떨어져 살아온 것이었다. 조용한 시골에 있는 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 독립이란 것을 하고 구한 자취방까지 한적하고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던 덕에 자신도 모르게 타이든 자이든 위에 소음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내왔을 소음을 생각하다 늘상 켜놓은 TV를 보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서서 소리를 들었다. 다행히 소리는 현관 밖까지 새어나오지 않았다. 제이가 켜놓는 TV 볼륨은 항상 10에 맞춰져 있었다. 그 소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를 정도였고 그냥 딱 작은 방의 정막만 채울 정도였다. 그건 누군가를 의식해서 나온 게 아니었고 단지 너무 시끄러운 게 싫어 무의식으로 한 습관이었다. 이상하게도 일을 할 때보다 쉴 때의 시간은 왠지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아직 이렇다 할 결정조차 하지 못했는데 집주인에게 답을 주기로 한 주라는 시간이 끝나감을 깨닫고 부랴부랴 주변 월세방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각종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여러 곳에서 앞다투어 많은 매물을 쏟아내듯 올려놓았지만 이것저것 따져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한 곳은 예산이 맞지 않았고, 예산을 맞추자니 환경이 맞지 않아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요즘 시세로 올리는 것이라는 집주인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어 보이자 왠지 모를 허탈감이 들며 잠깐이지만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이나 시간을 쓰며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진동의 원인은 집주인이었고 아직 답을 주기로 한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새를 못 참고 안달이 난 건지 답을 듣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내버려두면 제풀에 지쳐 말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건 마치 네 오산이라고 말하는 듯 핸드폰은 도통 멈출 생각 없이 끈질기게 진동하며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게 했다. 제이는 신경질적으로 액정에 뜬 통화를 누르며 끈질기게 전화를 건 용건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따져 들려 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더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통에 그만 조금 전까지 든 감정이 슬그머니 뒷공무니를 빼버렸다. 사회생활을 하며 멘탈이 강해진 건지 아니면 감정이 무뎌진 건지 집주인의 불평과 핀잔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며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여 열린 사이트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유심히 보며 넘기고 있었다. 그리곤 입으론 습관처럼 입에 발린 사과를 건성으로 건넸다. 그 물음에 그녀도 집주인처럼 대충 에둘러 답하려던 순간 한 매물이 눈에 들어오며 그제야 결정을 내리고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답을 시원하게 말해주었다. 제이가 선택한 곳은 서울에서 아예 벗어난 경기도의 작은 빌라 원룸이었다. 처음 그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만류하며 그냥 본가로 들어오길 권했었다. 그러다 새 직장을 구하면 그때 다시 거처를 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이미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물릴 생각이 전혀 없어 단호하게 꿈에 거절했다. 새로 알아본 원룸은 언제든 바로 이주가 가능했기에 제이는 이미 나가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뜸들이고 싶지 않아 계약 만료일이 조금 남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구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내뱉는 감사와 미안함에 대한 말들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단지 습관처럼 하는 거칠애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았다. 집주인이 비록 생색은 잊지 않곤 했지만 생각보다 순순히 동의해준 덕에 남은 계약일을 두고도 어렵지 않게 새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다. 같은 경기권인데 그곳은 본가와는 판이했다. 그 주변은 온통 원룸으로 된 빌라가 모여 있었고 전혀 조용하지도 한적하지도 않았다. 도보로 조금만 나가도 편의시설이 즐비했고 역세권이 아니어도 교통이 편리했다. 모든 게 예상외로 순조롭게 흐르고 좋아 보였지만 문제는 그녀가 다닐 만한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웬만한 작은 회사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나마 있는 곳들도 들어가기란 어려웠다. 제이는 그곳에 정착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아직 무직이었다. 그녀는 그 좁은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느낄 때쯤이 되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차츰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아둔 돈만 까먹으며 아까운 시간을 컴퓨터와 흘려보내고 있을 때 늘 보던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다 예전에 편집자를 구하던 것이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집자 구직 사이트를 검색해보았다. 그러자 생각보다 많은 게시물이 있었고 인터넷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큰 조건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편집자를 구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건 좀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것이었고 정직원이나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주는 직장은 아니지만 자신의 역량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종의 단기로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며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았다.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게시물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을 클릭해 들어갔다. 본문에는 재택근무에 특출난 기술이나 경력 없이도 원하는 편집 툴로 편집만 요구하며 정해진 보수 외의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것이 좀 마음에 들었던 제이는 편집 툴은 평소 종종 쓰던 것이라 별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데다 새로운 경력도 쌓으며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원했다. 경력이 아예 전무할 뿐 아니라 동종 업무도 해본 적 없어 반신반의하며 지원을 하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외로 다음날 바로 답이 왔다. 지원할 때 평소 즐겨보던 영화를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충 편집해 이력서와 함께 보낸 10여 분짜리의 짧은 영상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다. 그 후 실무 테스트와 비대면 면접까지 빠르게 통과하며 채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듯 하며 거의 집과와 같은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일은 따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낮밤을 경계지으며 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일을 일할 수 있는 시간에 했다. 그러다 새벽을 넘기는 날이 비일비재해졌고 어느 순간부턴 거의 날을 새며 할 때가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제이의 낮과 밤은 서서히 달라졌다. 그 원룸으로 들어간 지 꽤 됐음에도 위아래 양옆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단지 302호는 비어있고 304호에는 여성이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304호 문이 열리고 큰 소리와 함께 닫히곤 이내 딱딱거리는 요라는 소리로 샌들을 끌며 출근하는 기척이 들렸다. 이사 오고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땐 무척 놀라다 못해 까무러치는 듯했다. 그래서 항의를 하거나 집주인에게 말해보려고도 했지만 반나절도 못 가 포기해야 했다. 그러자면 1층부터 4층까지 직접 쫓아다니며 항의해야 할 판이었다. 일단 집주인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인지 무언가 문제가 생겨 말을 하면 작은 문제에도 해결하는 것에 며칠이 걸렸다. 거기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관문을 여닫는 것에 주의하지 않았고 보통은 마치 화가 난 것을 보듯 개구미 층을 넘나들며 울리도록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참견하지 않았다. 워낙에 소심한 제이는 누구도 나서지 않고 너도 나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라고 나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작에 포기하며 그것에 그냥 수긍하며 적응하기로 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옆집 여자의 존재와 그녀의 출퇴근 시간, 약간의 식습관을 반강제적으로 알게 되었다. 보통 직장인이 그렇듯 오전 7시가 넘으면 출근해 오후 7시가 넘어 퇴근했다. 그리고 주로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고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요즘 세대와 달리 직접 대면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제이는 유달리 인사성이 바른 그녀 덕에 목소리로 대충 자신의 또래인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소음만으로 그녀를 판단했을 땐 매우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격일 것 같았지만 실제 음성을 들었을 땐 꽤나 밝고 쾌활한 성격인 걸 알 수 있었다. 제이는 밤을 지새울 때면 그녀가 출근하는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고 나며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어 드나들 때면 혼잣말로 종종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304호가 무척 소란스러웠다. 막 잠들려던 제이는 그 소음들의 짜증이 밀려오다 말고 궁금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한동안 소음을 일으키다 익숙한 샌들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304호 여자는 이사간 것이었고 혼자만 친숙하게 여겼던 제이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가늦은 저녁 유독 소란스러운 소음을 내며 내도록 비어있던 302호에 누군가 새로 입주했다. 제이는 바로 옆이라 더 크게 들리는 소음이 거슬렸지만 그것도 얼마 후면 사라질 것이라 믿고 신경 쓰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다. 하지만 그 소음은 도통 사라질 줄 몰랐다. 늦은 밤이 되어도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의 말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다 자정이 넘어서야 멈추었다. 예상컨대 입주자는 젊은 여성이고 중년의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로 보였다. 아마도 이사를 돕고 첫날이라 함께하며 많은 말들이 오간 것으로 짐작하며 제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사롭게 생각했던 생활 소음들이 얼마나 서로를 괴롭히는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질지. 302호가 오고부터 제이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졌다. 드나들 때마다 현관문으로 개놈을 만들어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모든 걸 소음으로 만들어 신경을 자극했다. 특히나 수납장과 화장실 문을 여닫을 때 만드는 소음들은 경악할 정도였다. 처음엔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방음이 안 되는 걸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선하던 가을에 입주했던 302호는 겨울이 접어들고 있어도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소음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주말이면 평일에 배를 만들었다. 참다 못한 제이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소음들이 얼마나 크고 거슬리는지 본인이 알게 해주기 위해 자신도 집안의 모든 수납장을 여닫을 때 큰 소리를 내는 우회적인 방법을 써보려고도 했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그냥 열고 닫는 자연적인 힘으론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고 지극히 고의로 힘을 가해야 벽을 두고도 바로 옆에서 들릴 듯 경악할 굉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누구보다 소음을 만드는 장본인의 귀에 가장 큰 타격을 줬고 다른 입주자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그녀에겐 오히려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다. 그로 인해 그 방법은 채 시도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려던 마음을 접고 포기했다. 제이는 대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302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실수한 것이 있어 악감정을 쌓게 만든 것이 있는지. 하지만 입주한 후 쭉 말을 섞어보기는커녕 얼굴조차 본 적 없는 데다 더더욱 이사온 첫날부터 그런 감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302호의 소음은 주말이 되면 그 정도가 극에 달했다.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이면 항상 중년의 여성이 방문하고 머무르며 방주인보다 더 심한 소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신기한 생각마저 들게 했다. 그 모녀의 영향력은 다른 집에도 미쳤는지 그동안은 매일 꼭두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기척만 있을 뿐 너무도 조용히 누가 사는지조차 가끔 의식하지 못하게 했던 305호가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다. 언제부턴가 모녀가 함께하는 주말이면 이른 아침부터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산청을 울렸고 그 소리는 그대로 밤까지 이어졌다.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305호에는 대충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거주하며 평일엔 대부분 집에 없지만 주말이면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원치 않게도 302호는 물론이고 건너 305호까지 소음에 동참하니 그 사이에 낀 제2의 스트레스는 이난도난이 아니었다. 거기다 301호의 여성은 늦은 오후에 나가 새벽에 귀가하는데 꼭 누군가 통화로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의 귀가를 동네방네 알리고 여지없이 쾅 하는 개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소음이 시달리며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제이에게는 그것마저도 신경질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세대 주택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회의감이 들며 언젠가 봤던 뉴스의 내용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웃간 소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 그때 단지 소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제이는 거기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은 가해자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았다.
여느 날처럼 퇴근하고 온 초저녁부터 늦은 밤이 되도록 302호의 소음은 멈출 줄 모르고 그녀를 괴롭힌 탓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시간만 낭비한 채 애꿎은 모니터만 하염없이 노려보고 있었다. 항상 정해진 마감 기일보다 일찍 작업을 끝내고 여유롭게 결과물을 넘겨왔는데 언젠가부터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겨우 끝내며 아슬아슬하게 작업물을 넘기는 날이 비일비재해졌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하는 날엔 작업물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핀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날도 마감이 코앞인데 거슬리는 소음에 영 일의 속도가 붙질 않아 작업이 반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가 되자 끝내 인내심 한계에 도달하게 했다. 제이는 씻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고 다시 앉아 잡히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붙잡고 하려고 애를 쓰며 시간이 가길 기다렸다. 원룸은 보통 방음이 좋지 않은 것과 그곳은 유독 고의적으로 만든 소음을 제외하고 옆집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꽤 크고 시끄럽게 들린다는 걸 잘 알았기에 웬만하면 늦은 밤이나 새벽에 샤워하는 걸 가급적 피했다. 특히 구조가 가까운 302호는 더 그럴 것이라 예상하고 어쩌다 그럴 경우가 되면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숨죽여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랬던 것이 이제 부질없는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붙들고 한 덕에 작업물은 정해놓은 목표까지 도달했고 그 시간은 이미 새벽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욕실로 가 거리낌 없이 꼼꼼하게 샤워를 했다. 그러는 동안 그 새벽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보일러가 돌아가고 최대한 틀어놓은 샤워기에서도 장단을 맞추듯 꽤 큰 소음을 만들며 따뜻한 온수가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참 미련하게 군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제이는 만족스러운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개운함과 동시에 출출함이 몰려왔다. 종호가 갓 지난 시간 겨우 일어나 커피와 간단하게 먹은 빵 조각 그리고 일하며 주섬주섬 주워 먹은 군것질거리 외에 제대로 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 평소라면 늦은 시간엔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전자레인지에 즉석밥을 넣고 돌리며 냉장고에 있는 엄마표 찬틀을 꺼내어 대충 한 상을 차렸다. 맞춰놓은 시간 동안 요란하게 돌던 전자레인지는 그 시간이 끝나자 시끄러운 알림을 끝으로 잠잠해졌다. 그러다 조금도 조심하는 기색 없이 투박한 그녀의 손길에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닫혔다. 꿀맛 같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에 몰두하려 하는데 301호가 여지없이 시끄럽게 통화하며 기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새벽 그녀의 예민함과 신경질은 눈녹듯 녹아내리며 사그라들었고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을 넘기며 아침까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평온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늘 그렇듯 일정 시간이 되자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날은 평소보다 더 크고 신경질이 묻어있었다. 제이는 그 정도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충분히 감수할 생각이었기에 애써 무시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302호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지난 새벽 소음으로 잠을 설쳐서 신경질 났다는 자신의 감정을 좀 더 큰 소음을 만들며 티내는 딱 그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오산이었다. 302호는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럼 이제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조금의 틈을 두고 불현듯 제이의 현관문을 쾅 소리가 울리도록 치고 그대로 주랭랑 치듯 계단을 썰쌀같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예상 밖의 일이라 미처 대처할 수 없었고 그 순간엔 그저 멍하니 무슨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앙큼한 돌출행동을 겪자 제이는 조금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 정리해야 했다. 그러나 그 상황 역시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쩌다 홧김에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건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연이어 반복되며 처음엔 그저 당황하고 놀라기만 한 것이 차츰 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302호가 계속 어이없는 짓을 반복하자 화가 나 머리로는 저녁이라도 귀가하면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할 마음이 쉽사리 들지 않았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대면하고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들 여태 쌓여온 앙금이 풀어질 것 같지 않았고 귀찮았다. 이미 이유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기에 궁금하지 않았고 더 알고 싶지 않은 데다 만약 좋게 해결하고픈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감정을 싣고 문을 치고 달아나면 농락할 게 아니라 정중히 노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이는 이미 그 순간 얽힌 감정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깡그리 사라진 상태였고 302호 역시 하는 모양새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며 그저 도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런 도발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언젠가 제풀에 지쳐 그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그냥 참고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늦은 시간에 샤워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녀의 신경은 마감을 겨우 넘기면 다시 또 마감에 쫓기기를 반복하며 자주 잠을 설치는 바람에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가 되었다. 그날도 끝내지 못한 일을 마감 당일 아침까지 집중하며 죽기살기로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302호는 그날 역시 소음으로 먼저 인사를 전하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며 여느 때처럼 303호 현관문에게도 안부를 잊지 않고 전했다. 거기에 순간 제이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내다봤을 땐 302호는 이미 후다닥 소리와 함께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세차게 닫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또 문을 치고는 빠르게 달아났다. 그때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저 무분별하게 내는 소음들은 그녀의 화를 돋우기만 했지만 의도가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행해서 만들어낸 소음은 불쾌하기 그지없고 악감정을 만들기 충분했다. 바로 그날 302호는 평소보다 늦은 귀가를 하고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연신 숙덕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다 멈추곤 그녀답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그 후 계단을 내려가지도 않았고 뭘 하지도 않은 채 밖에서 잠시 서성이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제이는 맡은 일을 겨우 제 시간에 갈무리 지어 넘기고는 늦은 오후에 잠들어 밤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 한 일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정확히는 302호를 향해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장시간의 싸움이 될 것을 예견하며 확신할 수 있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제이는 혼자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302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 화장실이나 수납장문을 거칠게 닫아 큰 소음을 만들면 바로 그대로 따라 같은 소리를 되돌려 주었고 종일 내는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악감정들은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새벽이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음을 만들어 몽땅 되갚음해 주었다. 물론 그 소음들은 건물 구조상 벽 하나를 두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304호 그리고 302호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령 전자레인지나 샤워기 소리, 보일러 소리처럼 그리 크지 않아도 퍽 거슬리는 소리들이었다. 수납장 소리나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는 다른 집에도 전해질 것이기에 새벽이라는 조용한 시간에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만약 그로 인해 누군가 항의라도 해온다면 곤란했기에 그녀 나름 장기를 부린 것이었다. 거기다 타이밍 좋게도 304호가 비어있어 자신이 내는 소음은 오로지 302호만 듣게 될 것이기에 다른 집에선 그 새벽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직격탄을 맞게 되는 302호는 꽤나 피곤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럼 절대 얌전히 넘어가지 않고 그 건물이 떠나가라. 매일같이 큰 소음을 주야장창 만들며 애석하게도 스스로가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격이 될 것이다. 그때 자신은 그 무덤에 하얀 국화꽃을 던지며 애도를 표하는 신용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하고 짜놓은 수대로 302호가 잠을 설친 날은 역시나 몹시 붕괴하여 꼭두 새벽부터 짜증이 묻어나는 소음을 만들어내며 청소기를 밀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등으로 되받아쳤지만 그런 소음은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던 제이에게는 별 타격을 주지 못했고 그저 하찮게 여겨질 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2주간에 걸쳐 이어졌다. 그 사이에 자연스레 문을 치고 가던 버릇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에 조심하는 기색이 보이며 백기를 드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짧은 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자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왠지 모를 씁쓸함과 미안한 마음이 들며 자신이 했던 싸움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고 그건 전세 역전이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애초에 그 싸움은 302호 모녀와의 싸움이었고 백기를 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은 잠시 몸을 사리며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말이면 당연히 올 곳이란 건 알았지만 금요일 초저녁에 오거나 아니면 토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왔기에 금요일 늦은 시간에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늦은 밤 바로 옆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굉음이 들리자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욕지거리를 하며 벽을 향해 눈을 보았다. 예전처럼 큰 소음 같은 건 없었지만 분명히 집에 있다는 기척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굉음을 내며 누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로서는 잠시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내 소음을 낸 장본인이 그 방 주인이 아니고 중년의 여성이란 걸 시간과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불길함이 발끝을 타고 스멀스멀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이 끼치며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녀에겐 불길한 예상은 항상 들어맞다는 말은 불변의 법칙 같았다. 그걸 증명하듯 오래지 않아 예상대로 모녀는 화장실 문을 시작으로 그 집안의 모든 문을 마치 부수기라도 할 듯 큰 소리가 나게 여닫았다. 그건 누가 들어도 딱히 용건 없이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두 집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내를 아는 사람이라면 명백히 고의적으로 소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건 제이에게 도발이고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일단 자신이 생각했던 수를 되새기며 그날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참고 넘어갔다. 혹시라도 아직 전에 들은 게 없어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평소 하던 습관이 나온 것일 수 있기에 그런 것이라면 그 방 주인에게 시간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 나름의 배려를 철저히 무시하듯 새벽잠이 없는 중년의 여성을 시작으로 모녀가 릴레이하듯 종일 온갖 요란법석을 떨어대었다. 그렇게 그 어떤 변화도 없자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했지만 그럼에도 막상 쉽사리 무언가 행동하기에 망설여졌다. 일단 수세가 불리하다면 불리하지만 그걸 떠나서 상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고 싸움이 난다면 그건 분명 여러모로 그녀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었다. 거기다 살아온 횟수만큼 쌓였을 경험치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섣부른 장기로 맞서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한 발 물러나 있기로 했다. 어차피 길어봐야 그날 하루와 다음날 반나절만 참으면 또 한 주간의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그때까지 다른 수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큰 오산 중 하나였다. 아예 더는 제 자식을 못 건들게 세기를 박을 심상이었는지 단단히 벼르고 온 듯 주말을 넘기고도 떠날 줄 모르고 그곳에서 출퇴근하듯 아침이면 둘이 거의 동시에 나가고 저녁이 되면 시간 간격을 두고 둘 다 302호로 돌아왔다. 모녀가 함께하는 동안 새벽 5시가 좀 넘으면 중년의 여성이 먼저 일어나 화장실 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소음을 만들며 안부를 전했고 그 뒤 6시가 넘어가자 둘 중 누군가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1시간 내도록 울렸다. 분명 작은 원룸에는 모녀가 함께 있고 방주인조차도 중간에 화장실 문으로 만든 소음을 내며 자신이 깬 것을 알렸음에도 알람은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누구도 끄지 않았다. 아마도 핸드폰 알람으로 제이에게 전해질 직격탄을 노리는 듯 했지만
이전에 304호에서 살던 방주인 덕에 매일같이 30분은 기본으로 겪은 탓에 그건 이미 이골이 날 대로 나 있어 그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제이는 이제 중년의 여성이 가는 건 포기하고 302호에서 무얼 하든 무시하고 마감에만 신경 쓰며 일에 집중하려 무던히 했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떠다니는 통에 일에 집중하다 말고 중간중간 샛길로 빠지기 일쑤였기에 작업은 계속 더디게만 진행되었다. 눈과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가진 방법을 다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하나로는 자신도 든든한 지원군인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그건 오히려 자신에게 좋을 게 없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진즉에 포기했고 다른 하나론 집주인에게 고자질할까 생각하다가 개입한다고 한들 딱히 이렇다 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다. 그동안 지내오며 본 그 빌라 내부에서는 분명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꾸준히 있었을 확률이 다분해 보였지만 계속 그 상태인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포기했거나 아니면 수수방관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날따라 모녀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함께 기가하더니 이전보다 더 큰 소음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며 제이의 신경을 벅벅 긁어대었다. 가뜩이나 당장 다음 날인 수요일이 마감인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오자 그녀의 화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커져버렸다. 제이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302호의 문을 거세게 두들겼다. 그러자 안에서 조금 놀란 듯한 방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지르는 다짜고짜 도발에 누군가 쿵쿵거리는 언짢은 기색의 발소리가 현관을 향해 다가왔고 이내 거칠게 문이 열렸다. 제이는 너무도 황당함에 말문이 막힌 듯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을 거치적거린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제치고는 그때까지도 열려있던 자신의 sig문을 거칠게 잡아채 그 건물 안이 다 울리도록 거세게 닫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의 현관문을 열 수 없었다. 원유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자신도 그런 소란을 피울 자신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 빌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따가운 시선 또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떠올랐다. 제이는 벽에 걸려있던 먼지더리를 들고 그때까지도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던 302호가 있는 벽을 2번에 걸쳐 거세게 쳤다. 그 바람에 플라스틱으로 된 먼지더리의 손잡이 부분이 깨져나가 떨어지는 걸 보며 벽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그 순간 자잘한 소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던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아주 잠깐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고 보면 단 한 번도 누군가 크게 목소리를 내어 소음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들 모두가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동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302호 역시 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동안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잦아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까불지 말라는 듯 더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 원유를 보며
그녀가 백기를 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던 다음날 그대로 눌러살 것 같았던 중년의 여성이 본가로 돌아간 듯 아침에 나간 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302호에는 원래의 주인만 남아있었다. 제이는 그때를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고 공략해보기로 했다. 어미와 새끼가 떨어져 있을 때 중년의 여성이 가자 방주인은 몸을 사리고 있는 게 확연히 전해졌다. 물론 그래봤자 그 순간뿐이라는 걸 이미 겪었기에 더는 거기에 방심하고 속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주말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날부터 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평소 302호는 자정 전까지는 꾸준히 다양한 소리로 소음을 만들다가 주로 자정이 넘어가면 조용해지는 것으로 보아 짐짓 그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짐작하고 막 잠들락 말락하는 그 타이밍을 노려 그때부터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시간차를 두고 얍삽하고 교묘하게 수면을 방해했다. 그건 꽤 효과가 있는 듯 302호에선 내내 뒤척이는 기척이 들리더니 끝내 욕설과 함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고 그런 반응은 자신이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그녀를 절로 흡족한 미소를 짓게 하고 속으로 캐제를 부르게 했다. 그렇게 그 새벽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두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제이는 날이 밝아오자 잠을 설친 302호가 이전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그저 조용함을 유지하며 출근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기척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한들 거기에 방심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다. 워낙에 제 기분 내키는 대로 구는 경우가 흔했기에 그녀는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대충 집을 나서는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기했다. 그 까닭은 뭐로든 간에 302호의 심기가 불편해진 날이면 문을 치고 달아난 전적이 다수 있었기에 언제든 다시 또 자신의 현관을 치면 바로 맞받아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것 또한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보기 드물게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고 그저 잠시 서성이다. 땅이 꺼질 듯 크게 한숨을 쉬고 가는 것이 다였다. 이전에도 제 위치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면 몸을 사리는 듯 나름 꽤 조용히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도 모자라 한숨까지 쉬는 건 처음 접해보는 모습이었기에 그건 제이에게 의아함과 약간의 궁금증을 안겨주었다. 얼마 가지 않아 한숨의 이유는 알게 되었다. 302호는 자신이 당한 일을 그대로 일러바칠 것이 분명했고 그걸 전해 들은 중년의 여성은 귀한 자식이 당한 것을 안가품하기 위해 그날 안으로 치맛바람 휘날리며 바로 달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후부터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지 않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 주가 끝나도록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제이는 아마도 302호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원군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기엔 버겁고 부담스러울 것이라 짐작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나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까지 고안하며 계속 몰아붙이려 했지만 도저히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다시 잠시 휴전하기로 했다. 그렇게 휴전 상태에 들어가자 새삼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다른 집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쿵쿵대는 윗집의 발망치 소리, 층을 넘나드는 현관문 소리와 TV 소리, 거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의 집으로 배송하는 택배 기사님들 소리. 빨리빨리를 달고 사는 민족 특성에 맞춰 새벽 배송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은 빠른 다음 배송을 위해 대부분 물건을 던지다시피 두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건 조용한 새벽이라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그로 발생하는 소음 역시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3, 4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배송할 땐 짜증 섞인 숨소리를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물건을 던지듯 추고 행안이 가버리는 건 비일비재했다.
가끔은 302호가 시킨 물건이 그렇게 던져지며 애만 제2의 집 현관문을 저 집 주인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건 301호의 기가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런 소음들은 제2의 시간을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 잠깐 거슬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을 표적으로 하고 고의로 만든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그냥저냥 하나같이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제이는 거슬리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덕에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능률이 오르며 예전처럼 만족스러운 작업물을 만들고도 마감을 넉넉히 두고 여유롭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과도 좋아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수확도 얻을 수 있었다. 근 한 달여간 연이어 이어지는 평온한 날에 302호와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 있었나 싶게 잊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놓은 채 연말을 앞두고 한 해의 결산 영상과 하이라이트 모음 편집을 기존에 있던 편집자와 함께 2인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그건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 편집과는 달리 몇 배는 힘들고 아직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그녀에겐 꽤나 부담스러운 영역이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 거절하려고도 했지만 보수가 평소보다 3배는 높은 데다 무엇보다 채널이 지금은 그리 큰 편은 아니어도 눈에 띌 만큼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기에 자신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개척하는 그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며 입지를 다지는 좋은 발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물론 그러고 후회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왕지사 일을 맡게 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매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던 금요일의 늦은 밤, 바로 옆에서부터 전해지는 굉음이 제이의 신경을 자극하며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다시금 스물스물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이 돋으며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서로가 피곤해지는 것은 분명했고 이번엔 그녀가 매우 불리한 고지에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지금 제이에게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고 그 영향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으로 작업을 맡게 된 다른 편집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다. 제이는 모녀가 만든 자잘한 소음은 그냥 무시한다 치더라도 고의로 만드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길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함이 무색하게 그날부터 모녀는 3차 전쟁을 선포해왔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기라도 하는데 주변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소음은 새벽을 넘어가도 멈출 기미가 없었다. 그건 제이뿐 아니라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가는 건 분명했지만 그들 역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듯 여기저기서 신경질적인 소음을 만들 뿐이었다. 제이에겐 그런 그들 모두가 골치 아픈 일에는 가담하고 싶지 않아 하며 비겁하게도 소음 뒤에 숨어 다른 이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새벽은 그 빌라 안에 모두가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시끄러운 새벽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맡은 일이 우선이었기에 거기에서 쌓이는 감정들은 뒤로하고 정신력으로 억지로 버티며 일에 집중하려 무던히 애썼지만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녀도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붙어있을 생각인지
중년의 여성은 좀처럼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거기다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문으로 드나들며 갱음을 내다가도 새벽이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제외하곤 잠잠했는데 그 시점부터 꼭두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까지 온 빌라의 사람들을 다 깨울 심상인지 쓸데없이 큰 갱음을 만들며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날도 누구보다 빠르게 새벽을 여는 305호 문소리에 곤히 잘 자고 있던 302호 모녀가 화들짝 놀라 깨어 짜증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제이는 모녀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각하고 이제 좀 조용히 해주길 바랐지만 그것마저 역시 무참히 깨뜨렸다. 그렇게 깬 후 방주인은 다시 잠든 듯 했지만 중년의 여성은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단잠을 깨운 것에 화풀이하듯 그 새벽부터 요란한 소음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젠 계속되는 소음이 진저리 칠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기에 아무런 대응조차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저 한시라도 빨리 모녀가 나가는 시간이 오길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정해놓은 목표까지 일을 끝내고 아침에서야 겨우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302호에서 들리는 소음이 뒤척이기만 할 뿐 쉽게 잠들지 못하다 막 선잠이 들려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차량 번호를 외치며 차주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제이는 차가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다 대꾸가 없자 벨까지 눌러 그녀의 단잠을 깨웠다. 처음엔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잠시 흐리멍덩이 눈만 꿈뻑거리다 다시 들리는 벨소리에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짜증이 밀려들었다. 그땐 누구라도 설령 신이라고 한들 고운 말이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누운 채 날카롭게 현관을 향해 소리쳤다. 가뜩이나 여러모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뜬금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운 이유가 알지도 못하는 차량의 소유 여부를 묻기 위해서라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이 들어 짜증을 가득 싣고 말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했는지 현관 밖에 사람이 다시 재차 물어오자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현관 앞까지 가 문 너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역력히 비추며 소리쳤다. 문 밖에 있던 사람은 그런 태도에 무안했던지 잠시 버벅거리다 급히 사과를 건넸고 그녀는 사과는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없이 제 감정만 앞세우고 신경질적으로 다시 자리로 가 누운 후 조금 진정이 되자 그 사람이 다음 목적지로 302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던 모녀는 잠깐 사이에 나간 것인지 대꾸는커녕 기척조차 전혀 없었다. 문 밖의 사람은 벨도 몇 차례 눌러보다가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자 포기하고 다음 집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뭔가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다가 층을 내려가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는 차 소유자를 찾는 문 밖의 사람이 이유를 묻는 어느 집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제이는 순간 뜨끔하며 앞으로 이웃이 될 사람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군 것을 후회했다. 새 입주자는 끝내 차 소유주를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빌라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짐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고 같이 짐을 나름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연신 사과하는 처지가 되어야 했다. 그들로 인해 잠이 멀리 달아난 제이가 차마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을 떨고 있던 그때 302호에서 나간 줄 알았던 모녀의 기척이 다시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모녀가 아래층에서 한참 짐을 나르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손살같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순간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을 느낀 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빌라 문을 막고 있던 차의 차주가 302호 모녀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어차피 나갈 거면서 조금 더 일찍 나가는 게 귀찮아 시침이 떼고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녀의 행동이 하도 괘씸하고 어이없어 말문이 막히는 듯했다. 제이는 그날의 일을 차 빼주는 게 귀찮은 모녀가 벌인 단순한 해프닝일 것이라고 대충 짐작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그대로 참고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작정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도 함께 풀어내기로 했다. 제이는 일이 우선이었기에 한 발 물러나 소극적인 태세를 취하려 했지만 그날부로 다시금 소음 전쟁에 불을 지피기로 했다. 그렇다고 이를 뒷전으로 할 마음은 추호도 없이 그냥 일과 전쟁이 유리한 고점 두 마리 토끼를 다 거머쥘 생각이었다. 이제 더는 그 건물 안에서만큼은 소음으로 인한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따가운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그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소음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었기에 누구에게도 그걸 문제로 삼아 걸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시기에는 이미 차가운 겨울이 짙어지며 빌라엔 새로운 소음이 늘고 있었다. 그건 바깥 온도만큼 떨어지는 집안 온도를 올리기 위해 온수에서 난방으로 변환하고 가동할 때 나는 보일러 소음이었다. 그곳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는 조금 특이점이 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이가 여태 봐오던 것과는 달리 온수를 쓸 때 처음 1분 남짓 소음이 발생하다 사용하는 동안은 풀로 가동되어 꾸준하고 일정한 소리만 유지해 아주 근접한 거리가 아니고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난방을 할 때 리모컨으로 설정한 온도가 되기까지 몇 분 간격으로 꺼지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다시 가동될 때마다 연소함에 발생하는 펑하는 폭발 소리와 1분 남짓 발생하는 소음은 건물 안에 어느 집에서 보일러를 틀든 빌라 전체가 들릴 정도기에 당사자뿐 아니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집은 순간 흔들림과 동시에 미약한 떨림을 느낄 정도로 가히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제이는 종종 잠이 들었다가도 자신의 집 보일러 소리에 놀라 깨어 바로 끈 적도 있고 아무도 없는 302호에서 설정해 놓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돌아가는 소리에 몇 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잠을 설쳐보았기에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잠든 시간은 물론이고 밤 10시 전에 미리 온도를 올려놓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왔다. 어쩌다 온도가 더 떨어져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다른 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동을 멈추기 위해 급히 리모컨을 조작해 희망 실내 온도를 내리는 조치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며 그래봤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그건 그저 오지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늦게나마 깨닫는 듯 이제 그런 것에는 연연하려 하지 않았다. 일하며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달리던 시간에도 몇몇 집의 보일러는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할 때마다 돌아가며 무신경하게 소음을 만들어댔는데 그런 같은 소리를 듣고도 누군가는 소음으로 인식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조금 큰 소리로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무디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확실한 건 그녀 자신도 302호도 소음에 무딘 편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빌라 전체가 점검이 필요한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그 소음이 이제는 아주 좋은 공격 무기로 전환되었다. 그날 제이는 추워도 참으며 종일 난방을 틀지 않아 실내 온도는 차츰 내려갔다. 그녀는 자정이 넘어 모녀가 잠자리에 드는 타이밍에 맞춰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했다. 먼저 샤워하는 시끄러운 물소리로 수면에 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잠들만 하면 그때부터 보일러 리모컨을 조작해 희망 실내 온도를 높이 설정해 놓고 자신은 하던 작업에 온 신경을 집중하려 했었다. 보일러는 기다렸다는 듯 설정을 마침과 동시에 바로 가동하기 시작하며 의도대로 착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몇 분 간격으로 꾸준히 소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기에 흡족기를 맞이 못할 줄로만 알았는데 일에 집중하다가도 순간순간 펑 소리와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다 소음이 멈추면 따라 멈추는 걸 느꼈고 그건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생각은 없었다. 그냥 설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마음껏 돌아가게 내버려두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듯했다.
그러기를 30-40분이 넘어갈 쯤이 되자 벽 너머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며 중년의 여성이 짜증을 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처음 소음이 시작된 보일러실이 아닌 벽 너머에 있는 곳에서 소음이 일어났다. 그건 아마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런 반격이 불쾌하거나 거슬리기보다 공범이 생긴 것만 같아 오히려 죄책감을 덜 수 있어 자신의 보일러가 혼자 돌아갈 때 느꼈던 두근거림이 사라지며 한결 편하게 일에 집중하면서도 그 순간엔 통쾌한 복수를 한 쾌거를 거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웬만하면 다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했다. 그러는 내내 그녀의 속도 결코 편치 않은 데다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모를까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계속 303호와 302호의 소음 전쟁은 무한 루프에 빠져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제2의 일은 큰 차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결과물의 성과도 꽤 좋아 높은 인센티브와 유급 휴가도 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편집일은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딱히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어 시간을 할애하는 데 매우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근무 환경이 시간을 쓰는 것에 더 야박하게 만들었다. 제이는 휴일이 없다는 핑계로 일을 시작한 후 한 번도 본가에 가지 않아 끝내 서운함에 사무친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솜씨를 발휘하겠다는 어머니의 말은 썩 달갑진 않았지만 별것 아닌 사소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은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자신을 향한 한결같은 애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다시금 활력을 얻고 깊은 만족을 느끼며 흐뭇하게 통화를 마쳤다. 오랜만에 찾은 본가는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집 주변으로 차 한 대만 지나가도 그 소리가 부각될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그저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며 조용함이 익숙했던 그녀는 그 평온한 모든 것이 참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곳은 그런 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되길 바라야 하는 바람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르게 우울함이 몰려들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어두워 보이자 걱정스러움이 만연히 묻어난 얼굴로 물었다. 제이는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소음으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찌 보면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어찌 보면 그러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바로 해결하려 드실 거고 그럼 결말은 불버듯 뻔했다. 그녀는 짐작하는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그런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우고 체력도 감정도 고갈되어 버린 듯 지쳐가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모든 면에서 완강한 어머니와 달리 조금은 유연한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확고한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다.
제이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작은 뜰을 거닐며 이야기할 타이밍을 재느라 머뭇거렸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를 가시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배웅을 한 후 그 틈을 타고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여셨다. 그녀도 대충 부모님은 자신이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걸 아실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자 왠지 큰 죄를 짓고 발각된 것 마냥 속으로 뜨끔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최대한 태연한 척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제이는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온전히 자신의 편인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잊고 있었던 안정감이 찾아들자 오랜만에 어린 딸이 되어 어리광 부리듯 말했고 아버지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진 집으로 돌아왔다. 제이는 어찌 보면 뻔하고 간단한 방법을 하는 것이 무척 고민이 되었다. 집주인의 개입이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지 않으리란 장담도 할 수 없는 데다 소음에 있어 주거니 받거니 했던 자신의 처지도 그리 떳떳하다고 할 수 없었다. 거기다 모녀라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분명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면 그녀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며 불리하게 몰아갈 것이고 거기서 오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그런 것에 한참을 고민하다 보이는 답을 계속 피해가기보단 한번 써보는 것으로 결정하고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이라 단정지었던 집주인에게 속눈썹치고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문자와 전화 중 어느 것이 나은지도 역시 고민하며 망설이다. 장문이 될 텍스트보다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게 집주인의 연세를 고려해봤을 때 더 나을 것이란 생각에 전화를 선택했다. 조금 늦은 오후 잔뜩 긴장한 채 전날 결심한 대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집주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한참 이어져도 응답이 없자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끊으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음성이 들렸다.
제이는 긴장감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메모까지 하고 연습했던 대로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빼고 최대한 간결하게 302호의 소음에 대해 토로했다. 집주인들은 신기하게도 다 같이 말을 짜 맞추기라도 한 듯 뭔가 문제가 있어 말하면 꼭 첨부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여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말임은 확실하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집주인이 다시 연락해 오길 기다리며 혹시라도 모녀가 작정하고 그녀에 대해 모함할 경우를 대비했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생각했던 변명거리들은 집어치우고 그땐 모든 걸 가감없이 솔직히 털어놓고 전면전을 할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얼마 후 집주인에게 들은 말은 좀 놀라웠다. 의외로 모녀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한 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듯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를 대충 얼버무려 무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김새가 다분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집주인에게 들은 말은 제이에게 전화를 받고 바로 302호 계약자에게 전화했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자신 혼자 살고 있으며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귀가해서 결코 시끄러울 수 없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했다는데 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집주인과 통화하는 그 시간에도 302호에 사는 여자는 버젓이 1시간이 넘도록 시끄럽게 통화하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제이는 조금 격양된 채 그런 황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설명했다. 그러자 집주인 역시 의아해하며 재확인을 위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중년의 여성과 다시 통화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똑같았고 그저 그녀에게 집 호수만 재차 확인할 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집주인의 혼란스러움이 역력히 전해지자 답답함을 느낀 제이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대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녀가 여전히 격양된 상태였기에 집주인이 달래보려고도 했지만 분통한 마음이 앞서 수화기에서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전화를 연결한 채 302호의 문을 거세게 두들겼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화를 이어가고 있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 그녀가 흥분에 마지못해 소리를 치자 집주인이 진땀을 빼며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계속 만류하는 소리가 들리자 겨우 진정한 제이는 일단 302호 계약자가 주의해야겠다는 말도 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당장 집주인도 그녀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에 그 말을 믿고 조금 참고 두고 보는 것으로 하고 통화를 끝냈다. 그러고 얼마 후 그 계약자라는 중년의 여성이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나고서야 그때까지도 시끄럽게 통화하던 정체불명의 여성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제이는 이제 들통날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늦은 시간 모녀가 함께 있을 때마다 들리던 경악할 만큼의 쿵쾅대는 큰 소음들이 잦아드는 것으로 보아
어쨌건 집주인의 개입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법들보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 보였다. 물론 방주인인 줄 알았던 젊은 여성은 이전처럼 실세 없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제 기분대로 한 번씩 고의적이란 생각이 들게끔 각종 문을 닫고 여는 것 외에도 정체 모를 갱문을 만들며 신기를 건드리고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도 제이가 나오는 게 보이면 피하듯 다시 재빠르게 집으로 들어가 보냈다. 제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냥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심상으로 무시하기로 했다. 어차피 바로 옆집이라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오는 택배 때문이라도 언젠간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당장 다음 날이라도 출근하는 시간대에 조금만 부지런 떨면 넓지도 않은 집 몇 발짝 나서서 현관문만 열면 충분히 마주할 수 있었다. 단지 딱 지금 정도라면 억지로라도 아량을 베풀고 참아줄 수 있는데 괜히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압박하고 몰아붙이다 오히려 엇나가 보복심에 해코지라도 할 것이 걱정되어 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 그건 고쳐봐야 고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 여성은 고의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이가 느끼기엔 마치 약 올리듯 소음을 만들면서 차츰 그 빈도수를 늘리며 강도도 세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년의 여성은 매일 같이 왔고 모녀가 함께일 땐 두런두런 말소리와 자잘한 생활소음은 있지만 시끄럽게 느껴진다거나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편집 일을 하고부터 밤낮이 바뀌면서 늘 아침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는데 그날은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탓에 오랜만에 4시를 갓 넘긴 조용한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고 그 시간은 302호도 잠들어 있어 누구도 그녀의 잠을 방해하지 않은 덕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시끄러운 굉음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다.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 확인한 시간이 5시 55분인 것을 보아 소음의 정체가 늘 같은 시간대에 집을 나서는 305호의 문소리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소리는 그녀뿐 아니라 302호도 동시에 깨운 듯 짜증스러운 한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제이 역시 수면을 방해한 소음에 한껏 짜증이 밀려들었지만 신세 한탄을 하며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번 달아난 잠은 쉽사리 다시 찾아들지 않아 뒤척이기만 할 뿐 잠들지 못했다. 그대로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녀는 끝내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일으켜 하얀 사무용지에 적당한 두께의 검은 펜을 들고 무언가 적어 내려갔다. 텍스트가 아닌 자필로 쓰는 것이라 쉽지 않은 듯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몇 번을 다시 쓴 후에야 만족한 듯 펜을 내려두곤 대충 외투만 걸친 채 나름 성의껏 작성한 용지와 원하는 길이로 끊어쓰기에 용이한 케이스에 담긴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를 챙겨 현관문을 나섰다. 처음 그곳에 입주했을 당시 이 집 저 집에서 현관문으로 만들어내는 굉음에 벽보라도 써붙일까 싶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헛수고만 하고 혼자 너무 극성스러워 보일 것 같다 포기하고 말았었다. 그런데 집주인과 통화한 이후 조금 심경의 변화가 일었다. 혹시가 역시가 되더라도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는 마음에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진정성을 담아 작성한 글을 모두가 한 번은 볼 수 있는 공동현관 자동문에 붙였다. 만약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바뀌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붙이는 자리도 신중하게 선택해 꼼꼼히 붙였다. 그런데 진심이 통한 것인지 그건 뜻밖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바로 그날부터 조금씩 현관문으로 만드는 갱음이 잦아들더니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1, 2주가 지나자 거의 사라져 들리지 않게 되었다. 단 302호의 젊은 여성만이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자신이 드나드는 것을 꾸준히 알리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겉으로 보기엔 그냥저냥 큰 갈등 없이 지내는 것 같이 보였지만 좋지 않은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젊은 여성은 일을 그만둔 것인지 언제부턴가 종일 집에 있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오던 중년의 여성은 발길이 차츰 뜸해지더니 한동안 오지 않았다. 대신 302호에는 또 다른 낯선 누군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매일 시끄럽게 통화하던 상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 시기쯤부터 매일같이 와서 함께하며 처음 모녀가 했던 것처럼 현관문부터 각종 문으로 다시 또 소스라치게 놀랄 갱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제이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하는 짓이 꼭 닮은 저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무시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하지만 또 코앞까지 다가온 마감 시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종일 거의 쉬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소음을 거슬리게 하는 게 연인까지 대동해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으로 미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오르는 게 느껴져 미칠 지경이었다. 제이는 계속 그렇게 참고만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뭐라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썩은 동화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자가 화장실 문으로 갱문을 여는 순간 자신도 화장실 문을 괜히 여닫으며 갱문을 만들었다. 그건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을 알았다. 거기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건 그들을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킬 확률이 높지만 낮은 확률로 완화될 수 있기에 그녀는 그 낮은 확률에 베팅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베팅은 성공적인 듯 의외로 그 후부터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건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노상 이른 아침 남자가 300유로를 나설 때면 현관문으로 자신이 나가는 것을 알리던 것과는 달리 조용히 문을 여닫고 가뿐히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치 제이가 보낸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단번에 알아듣고 모든 소음에 주의하는 모습이 역력한 듯 보였다. 그런 남자의 행동이 조금 놀라며 제이는 302호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보며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껄끄럽긴 했지만 남자가 오는 동안은 조용해졌기에 그동안 302호 방주인에게 가졌던 적대감과 쌓여있던 악감정들마저 흩어져 많이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한동안 오지 않았던 중년의 여성이 기억력을 초기화라도 시키고 온 듯 그동안 나누지 못한 담화를 거하게 나누며 대청소라도 하는 것인지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며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뿐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로 쿵쾅거렸다. 다만 거세게 닿는 문소리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제이는 다른 건 두고라도 그들이 웃고 떠들어대는 것들을 핸드폰 영상에 모조리 담아두었다. 그건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였고 영상에는 분명 두 사람이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어가 있었기에 더는 중년의 여성이 혼자 산다고 발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젊은 여성은 밤새 연인을 만나지 못해 불만이라도 쌓여 있었던 건지 중년의 여성이 나가고부터 분풀이하듯 느지막한 오후가 될 때까지 온갖 소음을 만들었다. 거기에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제이가 화장실 문을 거세게 여닫으며 경고했음에도 자제하기는커녕 마치 비웃듯 오히려 더 큰 소음을 만들다가 집을 나서며 303호 현관 앞에서 확실히 들으라는 듯 소리내어 비웃음을 흘렸다.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302호는 문을 치고 가던 예전 버릇을 못 버린 건지 이젠 드나들 때마다 핸드폰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크게 틀고는 제이 집 현관 앞에서 잠시 서성이며 한껏 약 올리다 후다닥 뛰어내려가는 걸 반복했고 중년의 여성이나 남자가 있을 땐 얌전히 있다가도 혼자 있을 때만 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일쑤였다. 이제 아예 대놓고 막 나가자 제대로 뿔이 난 제이는 해결법을 강구하다 신고하는 방안까지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고 성가신데다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과 역효과를 낳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일단 보류해두고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부탁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으로 보아 그건 썩 괜찮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 제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또렷이 들어간 주요 부분만 짧게 편집한 것과 그동안 경음을 만들 때마다 잠깐씩 촬영한 영상을 모아 문자로 전송한 후 다시 302호와의 소음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자 집주인의 반응은 처음과는 달리 무척 성가시다는 듯 냉담하기만 했다. 그래도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만은 없었는지 해결해보려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 하지만 역시 돌아온 답은 처음과 똑같았다.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다시 연락 오길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거기에서 제이는 소음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포기한 것이라 막연히 들었던 집주인에 대한 의심이 사실화되자 더는 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했던 신고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에게 단호하면서도 짧고 간결하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모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302호 계약자에게 전해주길 부탁하는 문자를 남겼다. 문자를 확인한 후에도 집주인에겐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그날 초저녁부터 302호로 온 중년의 여성이 오전에 나가 여전히 부재 중인 젊은 여성에게 전화로 심하게 꾸짖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302호의 젊은 여성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중년의 여성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소음을 고의적으로 만들고 집을 나섰다. 제이는 그런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조용히 담으며 그저 헛웃음만 지었다. 그녀는 신고를 결심한 후부터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핸드폰 앱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발생되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내버려두고 손에서 핸드폰은 놓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방에서 실제로 누가 사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택배가 오는 타이밍을 노렸다.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택배가 오면 꼭 밖에서 포장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쏙 빼들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고 그때마다 현관 앞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얼마가 머물렀다. 바로 그때가 증거를 찾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대로 돌아오지 않길 바랐지만 단 하루 만에 젊은 여성은 302호로 돌아왔고 없는 척하기 위해서인지 한동안은 쥐죽은 듯 조용히 지내며 택배도 시키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경계심이 풀렸는지 다시 또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소음을 만들고 택배를 시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처음엔 새벽 배송으로 온 택배를 매일 오는 중년의 여성이 출근하며 들여다 놓거나 아니면 제이가 잠든 시간에 와서 현장을 미처 잡지 못했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는 한 언제까지고 그런 운으로 피해갈 수만은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제이에게 마침내 그 기회의 순간이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이 없는 오전, 택배가 도착한 소리를 듣고 깨어있던 그녀는 급하게 핸드폰을 챙겨 현관 밖으로 나가 4층 계단에서 영상 촬영을 켜고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은 까딱했으면 실패로 돌아갈 뻔할 정도로 짧았다. 그녀가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2호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고 평소 습관대로 포장을 제거하느라 여념없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여성의 곁으로 다가갔다. 무방비 상태로 한창 포장 제거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느라 그녀가 다가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302호는 핸드폰을 얼굴에 들이대고서야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다가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히 얼굴을 가리려 애쓰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신고라는 말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302호는 잠시 방심하고 있던 제이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고 그 충격으로 핸드폰은 완전히 부서졌다. 이미 감정이 치달을 대로 치달아 있던 두 사람은 끝내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제이가 그만 있는 힘껏 302호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렇게 밀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여성은 목이 꺾여 그대로 사망해버렸고 그 소란한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이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가 상태를 확인하고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빌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며 옹성대기 시작했고 302호에 있던 남자도 놀라 밖으로 나왔다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연인을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다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사망한 것을 알고 절규하며 소리쳤다. 그때까지도 멍하게 있던 제이는 죽었다는 말에 얼이 빠진 듯 휘청이며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다.